자요. 이번에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번이요.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죠. 여기 보면 법정 해제, 이래 됐죠. 해제. 자, 앞에요. 의사표시 뭐다? 취소. 그 다음에 수권행위 뭐다? 철회. 그 다음에 매매의 뭐라고 그랬죠? 일방예약 그랬죠. 일방예약. 예약이요. 임차권 양도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죠.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배웠죠. 그런데 이제 법률 행위는요 어떻게 하냐,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가지고 먼저 단독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합동행위는 뭐가 있어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요,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또 뭐가 있어? 상대방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요즘 최근에는요 다음 주에 상대방이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또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요 뭐가 있어요? 먼저 채무자가는 뭐다? 상계, 채권자가는 것은 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무권대리 있어요. 본인이 하는 뭐가 있다? 추인, 상대방이 하는 철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뭐가 있어?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여기서 모두 해서 모두 몇 가지죠? 여기 8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먼저 3가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다? 3가지. 포기 중에서 포기가 3가지가 있죠. 무슨 포기가 있다? 소유권의 포기, 또 점유권의 포기, 또 상속 포기, 상속 포기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상속 포기, 이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주로 나오냐? 만약에 우리가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럴 때는 사단법인이 나올 수 있어요.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로서 법률 행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걸 다 지워봐요. 지우면 결국 시험은 뭐가 나오냐?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독행위는, 이 말은 뭐가 아닌 것은, 계약이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지문이 뭐냐면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 없는 것은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요,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계, 면제, 추인, 철회,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단독행위 계약인데, 이 계약하고 단독행위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딱 4개만 시험에 나와. 네 가지만. 알겠죠? 여기서 이제 단독행위가 있고요, 이 계약인 게 있죠. 아주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단독행위 뭐가 있죠? 여기 지금 보면 법정 해제가 있죠. 법정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방행위가 있죠.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죠. 일방행위. 그 다음에 면제가 있죠. 면제, 채무 면제요, 채무 면제 이렇게. 또 뭐가 있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증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법정 해제는 단독행위인데요, 여기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뭐다? 이것은 말이 비슷한데 이것은 합의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방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일방예약이에요. 이 일방예약은 우리가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채권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계약이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제라고 되어 있죠. 면제인데요, 이건 채무인수, 채무인수의 경우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유증이죠. 유증인데 이건 증여예요. 가장 헷갈려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증여는 뭐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유증은 여기 있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 다음 증여는 매매, 교환, 증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계약이잖아요. 이게요 2가지가 말이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계약이 아닌 것은, 그럼 항상 이 4가지 있으면 모든 시험에서 나왔어. 알겠죠? 4가지만 딱 알면 되고,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를 다 구분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방예약이라고 했죠. 예약. 이 예약은 뭐냐면 언제나 채권 계약이고요, 단독행위가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일방행위라고 해야 돼. 행위. 일방행위. 일방행위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에 예약, 인수, 증여 이렇게 했지만 항상 이렇게 법정 해제, 앞에가 중요하지 않아. 해제가 중요해요. 취소, 동의,
끝에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독행위이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 예약이 틀렸다. 예약은 뭐다? 계약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계약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것을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분해서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나왔죠?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철회죠? 철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합의. 여기는 해제가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합의. 합의는 뭐죠? 합의는 계약이라고 얘기했죠.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뭐가 있다? 추인이죠. 추인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뭐가 아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이것은 법정 해제가 아니죠. 합의란 말을 키워두지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계약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계약 이렇게. 그래서 15번 틀렸죠? 자, 16번에 소유권의 포기죠. 나왔죠? 우리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점유권의 포기. 또 뭐가 있죠? 상속 포기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를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는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없는 것 상상 또 뭐가 비교되죠? 상대방 있는 것과 비교가 되죠. 상대방 있는 것은 8가지. 뭐다? 추인, 철회, 그 다음에 면제, 상계,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 8가지를 우리가요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임대차 계약이 뭐라 나왔죠? 해지죠? 해지는 뭐다? 해지는 어디에 속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고,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 임대차 계약 해지는 어디에 속한다? 단독행위인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는 말이죠? 자, 10번 착오된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뭐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취소권이랑 서 뭐다? 취소권은 우리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다.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여기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첫 번째 뭐에 걸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고, 소멸시효는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 입증하고요.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한다. 그래서 청구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것은 이행 판결에서 등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제척기간 이렇게. 제척기간은 누가요?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제척기간은. 우리가 여기요,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지만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이 형성권에 있어서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판결이죠.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형성판결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뭘 한다? 청구권, 형성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형성권에 보면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와 단독행위니까요. 일방적 의사, 요즘 최근 국가고시에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형성권은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란 말은 뭐냐?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일방적이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단독행위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소멸시키는 것,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은요, 발생이죠. 무슨 매수 청구권 이렇게요. 매수 청구권. 변경은요, 변경은 뭐죠? 분할 청구권, 분할 청구권. 여기요, 무슨
증액 감액, 증감 청구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요 무슨 소멸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딱 보면 별것도 아닌 게 뭘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법률관계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거든요. 여기 딱 보면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미수하면 권리가 발생하죠. 변경이죠. 변경은요 분할하거나 증감을 하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소멸은 뭐죠?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뒤에 말이 무슨 말이죠? 뒤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청구권이란 말이 있죠?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도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합의물 분할 청구권,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 한다고? 형성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이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취소권은 어디에 속한다? 그것은 형성권이다.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우리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야. 그래서 단독행위를 묻는 말이나 형성권을 묻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8번은 틀린 거죠? 자, 19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우리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계약,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등기 시 제출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제출할 서류다 이 말이죠. 등기할 때 제출 서류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런데 여기서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했죠.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은 뭐냐? 우리는 일단 법률관계가 계약이죠. 이 계약은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는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우리는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 성립했다. 갖추지 않으면 뭐 한다?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성립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꽝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면 이제 뭘 본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보죠. 무슨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 그래서 성립했으니까 효력 요건을 보죠.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 특히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특별히 최근에요. 특별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을 것.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는 뭐가 있을 것? 동의가 있을 것. 특별 효력 요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것은 일반적 효력 요건을 묻는 것이다.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뭘 묻는 것이다? 성립 요건을 묻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력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란 말이 나오고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효력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뭐다? 당사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뭐라 한다? 유효. 갖추지 못하면 뭐라 한다? 갖추지 못한다? 무효. 또는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효든 무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고 무효는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곳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러 갈 때 제출할 서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보시면 시험이요 19회, 24회, 28회 세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다 세 번 다 뭐라고 나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다 이렇게. 이건 정답 틀렸죠? 20번은요 정지 조건부죠.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보면 법률행위는 효력 요건에,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효력 요건을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대리권, 토지거래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라 한다? 특별 무슨 요건? 효력 요건에 속한다.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틀렸죠? 뭐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20번 틀렸죠? 자, 21번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봐봐요.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특별 효력 요건이죠.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이죠. 적법성. 그래서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죠. 그때 적법성이죠.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 허가, 주무 관청 허가, 또 특별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권이 존재하고 관할 관청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적법성은 뭐다?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효력 요건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권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의무 부담행위란 말이 있잖아요. 의무 부담행위다 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가 보면은 우리가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법률행위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몇 번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하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계약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뭐 한다?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이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여기 4월 1일 뭘 한다? 잔금을 주죠. 잔금.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요. 등기를 격려하죠. 등기를 이제 아예 격려받죠. 등기 완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을,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얘기하죠. 채권행위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한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의 일부를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를 이행단계죠. 그래서 이걸 이행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만약 이행단계에서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월 1일은 뭐죠? 잔금이죠. 잔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느냐? 등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아?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등기 서류를 교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권행위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를 격려받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뭘 묻는 것이냐? 여기가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권행위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무 부담행위고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채권행위라는 것이 뭔가? 채권행위는 뭘 얘기하냐면 계약을 얘기해. 계약. 채권행위 뭘 얘기한다? 계약.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증여, 그 다음에 매매요, 그 다음에 뭐 교환, 그 다음에 뭐다? 임대차 또는 도급,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는 항상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뒤에다가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 민법에는 15개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하나 더 하면 도급. 알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여기서만 시험에 고추로 나오니까요. 여기 보면 교환이 있고요, 여기 임대차가 있고요.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 주택 분양 계약이 있고요. 돼 있나요? 여러분 아까 예약은 뭐라 했지?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거든요. 채권 계약, 예약은.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이잖아요. 이러한 계약을 뭐란다? 채권 행위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569조에서 569조 보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대신 뭐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어도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죠. 이 물권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처분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 왜냐? 한번 보죠. 지금 4월 1일이 됐잖아요. 4월 1일 어른 갑한테 잔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럼 어른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갑어들한테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면은 더 이상 갑일한테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갑일한테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이것을 뭐라 한다? 다 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처분했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물권행위가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준물권행위. 우리가요 형성권의 행사도 처분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보면 아주 간단해. 우리가 물권행위가 뭐죠?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요? 우리가 물권에는 뭐가 있어? 본권에 뭐 본권, 점유권 빼고 본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또 무슨 물권이 있죠? 제한 물권이 있죠. 이게 바로 물권 아니에요?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제한 물권을 설정하고 제한 물권이 변경되고 제한 물권이 뭐한다? 소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에 관한 이전, 설정, 변경, 소멸이죠.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물권은 이것도 제한 물권도 다 볼 필요 없어. 제한 물권도 딱 뭐만 보면 된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세 가지만 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물권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됐다, 물권행위.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했다, 물권행위예요. 이런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예요. 더 이상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딱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권을 가지고 보면 된다. 소유권은 이전이고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뭐를 남기지 않는다?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처분행위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 권한 자, 처분 권한 자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죠. 잘 봐봐. 물권행위가 아닌데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물권행위 아니까 이건 뭐겠죠? 원칙은 채권행위겠네요. 채권 한번 볼까요? 여기요 채권이요. 채권이 있죠. 이 갑이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 그런데 이 채권은요.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려고 그래. 그걸 채권을 양도한다고 그래요. 그럼 채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갑이 병한테 뭐 하면 돼요?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용증 있죠. 채권증서. 채권증서를 갑이 누구한테 주면 돼요? 병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한테 주면서 너가 가서 돈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을 딱 뭐죠? 채권증서를 딱 갑이 병한테 줬죠. 더 이상 갑이 병한테 줄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물권행위하고 비슷하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준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다? 채권양도 있죠? 채권양도. 이것은 뭐다? 의무부담행위다. 틀렸죠?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여기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무슨 행위에 속한다? 처분행위에 속한다. 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행위가 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죠.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변경, 소멸. 이것을 말한다? 물권행위.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준물권행위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채권양도. 그래서 채권양도가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났단 말이죠. 그래서 20번 보면 의무부담행위다. 틀렸죠. 채권양도는 뭐다? 준물권행위로서 무슨 행위에 속한다?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20번 정답은 틀린 것이고요. 자, 23번 또 나왔죠? 여기 한번 봐봐. 교환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채권행위는 뭘 얘기하죠? 채권행위는 뭘 얘기해?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이죠. 계약. 우리가 15개 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정도.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정도. 알겠죠? 이 정도가 그래서 여기 교환이죠. 교환은 바로 채권행위죠. 계약이니까 계약이죠. 채권행위죠. 의무부담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에 관한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저당권. 딱 3가지예요. 이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또는요 설정뿐만 아니고 변경도 있고 뭐도 있고 소멸도 있고. 이것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환은 채권행위이고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알죠? 물권행위다. 처분행위로서 이렇게. 맞는 말이죠? 24 임대차죠. 자, 이제 또 우리가 여기는 뭐라 나왔죠? 무상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는 뭐라 나왔죠? 유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법률행위는 또 뭐가 있냐?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 이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출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출연한다는 것은 자기 재산은 다운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은 업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연 한번 볼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서 볼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매도인은 뭐를 넘겨줘야 돼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매수인은 뭐를 줘야 되죠?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대금을. 매매 계약을 하면. 그럼 매매 계약이 왜 출연행위인가 한번 본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요. 자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등기만 가지고 오면 갑의 재산은 뭐가 돼요? 다운이네, 다운. 그런데요, 등기를 가져가니까 을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운이고 하나는 업되는 것을 출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요, 매매대금 가지고 볼까요? 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지급을 하니까 매매대금은 지급하면 재산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다운이네요.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은요, 돈을 받죠?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나네요. 아시겠죠? 이것을 출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출연이죠. 비출연은요, 여러분 뭘 보냐? 대리권 수혜를 봐. 대리권 수혜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자, 보시죠. 이렇게 갑이 있으면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잖아요.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갑하고 병, 을 사이에 보면은 대리인의 재산이 업됐다, 업되지 않았다? 업되지 않았죠.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재산이 업되는 거 아니죠. 갑의 재산이 다운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이것을 뭐란다? 비출연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출연행은 다운되지 않거나 더 뭐죠? 업되지 않는 것, 이것을 비출연행이다. 비출연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대리권 수여. 이것은 비출연행이다, 이렇게. 또 한 가지요. 그럼 출연행이 뭐죠? 일방의 자신의 재산을 다운주고 상대방 재산을 업되는 게 출연이잖아요. 이 출연행위 속에서 뭐가 있다? 유상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상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유상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주고받는 게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매매나 볼까요? 매매. 매매에서 매도인은요,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등기를 받는 거잖아요. 서로가 대가성,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이라는 것은요, 갑이 을한테 귤을 하나 줬어. 귤을 하나 줬더니요, 을이 고맙다고 냉수를 한 잔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을은 귤 값으로 냉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귤 값으로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기는 주고받았어도 뭐가 없어요?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출연행위 비교합니다. 다시, 출연행위는 뭐하고 있다?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 둘 다가 출연행위다. 우리가 무상행위 뭐가 있죠? 증여했죠, 증여. 증여 봐봐. 증여는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공짜로 주겠다 말이죠. 갑이 을한테요. 그럼 봐.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줬는데 갑의 재산은 뭐가 돼요? 다운. 을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 다운업이니까 이것을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갑은 을한테 공짜로 아파트를 줬는데 을한테 대가로 반대급부 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대가성이 없고 반대급부가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출연행위 속에는 뭐하고 포함된다?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포함되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돼요. 출연행위는 언제나 유상행위다. OX, X, 그것은 안 된다. 이건 둘이 지금 바뀌었죠? 임대차는 유상이고. 왜요? 임대차는요, 임대인은 방을 빌려주는 대가로 뭘 받고? 차임을 받고, 임차인은요, 차임을 주는 대가로 방을 계약기간 동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죠. 주고받으니까 무상이 아니고 뭐라 한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상이 아니고 유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증여는 뭐죠? 증여는 공짜로 주죠. 공짜로 주잖아요. 줬는데 반대로 받는 게 있어, 없어? 증여는 없죠. 그냥 주니까 자기 자신 다운인데 상대방은 받으니까 업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출연행위인데요. 우리가 유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상이 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공짜 증여는요, 주기만 하지 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상 증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무상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지금 임대차하고 증여하고요. 자, 25번은요, 이건 좀 여러분요, 우리 시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불법행위에 가면은 불법행위에서 이제 좀 나오는 것인데, 봐봐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런 봐봐요. 우리 유치권 하죠, 유치권. 그럼 유치권을요, 갑의 자동차를 을이 유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유치권 행사할 때 갑의 자동차를요, 아무데나 길거리에다가 세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지 떼이고요, 견인해 갈 수 있고요, 누가 가다가 유리창 깨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유축과자는 남의 물건이지만 잘 보관해야 돼요. 그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그것을 선관주의 의무다.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재산이죠. 자기재산은 뭐겠죠? 상속재산 같은 거죠. 상속재산이라든가 친권자가요 아들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기의 재산과 똑같이 뭐죠? 관리하면 돼요. 우리 보통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차를 주차할 때 주차장에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주차료가 비싸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건 자기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면 되죠. 견인에 가더라도 누가 책임지면 돼? 본인이 책임지면 되죠. 그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 임차인은 어떻게 하죠? 임차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함부로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고요. 유치권자도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조심해야죠. 그럼 여기 봐봐요.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이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요,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가 누굴 얘기하죠?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누굴 얘기하죠? 누구?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직접 점유 매개 관계한 직접 점유자죠.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갑을요 임대인이라고 하죠. 이 임대는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고 하죠. 임차인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라고 하죠. 이렇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죠? 직접과 간접을 연결한다. 직접과 간접, 그걸 점유 매개 관계.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 이 사람 누굴 얘기한다?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 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점유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처럼 보관해야 돼요. 좀 더 한 단계 좀 더 주의력이 높은 선관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돼요. 선관주의 의무. 그러니까 여기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직접 점유라는 말이나 여기요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말이다. 여기요 점유 매개 관계가 뭐가 있다? 임대차 있고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알겠죠? 임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자는 소유자는 자기 거죠. 상속 재산이죠. 이것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서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선관주의 의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내가 부담할 의무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커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목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목적의 가능성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